자, 두 번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볼까요? 자,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는 10년이죠. 그런데 3년이나 1년, 또 5년, 뭐 이렇게 특별한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죠. 특히 이제 물품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현재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신용관리사가 많이 다루는 채권이고요. 이런 것들은 특별 채권으로서 3년짜리 걸리죠. 또는 뭐 외상값이라든가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사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1년 소멸시효가 걸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요.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여기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판례가 말하죠. 1년 이내에 정기로가 키워드죠.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고요. 그리고 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이건 한번 보면 되고,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건 3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 반환 청구권.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이런 것들은 3년짜리 채권이고, 그리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물품대금 채권이죠. 이게 3년이라는 거. 그리고 수공업자, 제조업자 직무에 관한 채권. 이거 3년이고요. 자, 1년짜리 볼까요? 여관, 음식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채당금의 채권. 이런 거는 그냥 외상값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1년짜리고, 의복, 친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그리고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리고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학원비 채권 같은 거죠. 그리고 의식 및 유수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런 거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을 연장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판결뿐만 아니고 파산 절차 조정 재판상 화해처럼 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그 3년짜리, 1년짜리, 뭐 5년짜리 이런 거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꼭 규정이 돼 있고요. 민법 165조에. 다만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기한부 채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OX 문제 보면은 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아니죠.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판결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10년이 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기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단기일 때 3년짜리 1년짜리 뭐 이런 거일 때 10년이 된다는 얘기지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 2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으로 줄이면은 손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또 본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도 아니죠. 원래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채권이야죠. 대상은 되고 기간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확정 판결을 취득하면 채권은 10년이다. 그죠? 상사채권도 5년짜리거든요. 10년보다 단기의 채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되면 10년짜리 소멸시효 된다는 거.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추심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집행권을 얻는 의미도 있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판결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재산권은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20년이고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민법 766조인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죠? 뭐 이 부분이 뭐 제척기간이냐 시효기간이냐 뭐 견해는 대립하지만 판례는 시효기간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니까 10년이고요. 임금채권 이것도 많이 문제되죠.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이거 못 받아가지고 추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특별법이죠.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3년밖에 안 돼서 이 경우에는 판결을 또 받아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10년을 연장되니까. 다만 이제 그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계약, 이게 이제 회사하고 맺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회사가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소송이나 집행의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행하다 보면 회사가 폐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강제 입행할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설사 1인 회사를 하더라도 대표이사하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그랬죠. 저번에 권리의 주체에서 법인과 자연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하고만 계약을 맺은 거지 대표이사 개인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보통 그 진정을 넣거든요. 진정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뭐 사업주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임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임금을 지급하라 하고 이제 만약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을 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게 형사 고발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넣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뭐 나오는 법정형 자체가 뭐 벌금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에 비해서 아주 극소한 금액인 경우에 좀 악덕 업주들은 내가 이거 뭐 벌금 내고 말지 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배째라고 나와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 대표이사나 또는 그 대표자의 그 개인적인 지불각서라도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약정금 형식으로라도 그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추심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예담이었습니다만은 3년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되고 또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심을 위해서라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어떤 집행권을 얻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십시오.